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부분 궁금해하는 내용이 사실은 평가 내용 부분이잖아요. 물론 출석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평가는 출석은 10%로 진행이 될 건데 결석한 횟수만큼 감점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민방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가 피치 못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해야 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죠.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교주 재량으로 결석을 출석으로 정빙 서류에 한해서 그 내용이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중간고사는 30%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말고사는 사례조사나 발표 형식을 통한 리포트를 이용해서 대체 평가를 할 겁니다. 30%. 그리고 수시평가는 토론하고 이제 리포트에 대한 양식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출석 10%, 중간고사 30%, 그리고 사례조사 및 리포트가 30%, 수시평가, 발표 및 토론이 30%에서 100점, 100%로 환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시평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나 사례조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험생들 자체적인 공유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핸드아웃 자료는 인원수만큼 복사해서 제공하셔야 된다. 그리고 토론하는 태도. 발표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궁금한 부분들, 코멘트, 피드백 이런 내용들, 토론 태도에 대해서도 감가점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발표나 사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개개인별 피드백을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5분 정도 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문화나 카톡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강의 전체에 대한 실러버스, 강의 세부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앞서서 뭐 자중하소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교육학에 큰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생교육사가 되고 싶고 평생교육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들으시는 거지만 일단 베이직은 교육학이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의 최근의 트렌드, 화두를 보면 개인의 심리적인 독립, 신의 독립에서 신에서 신은 빼고 심리적인 독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간혹 물어봐요. 친구와 갈등이 너무 심하고요. 뭐 이성교제 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마음을 모르겠고요. 가족에서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걸 굉장히 강압을 하시고 억압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삶이 바람직한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유의미한가?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등등 많은 부분 개인 혹은 관계 속에서의 힘듦을 호소를 하세요. 제가 우선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처럼요.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봄이 되면 꽃 피고요. 여름 되면 덥고요.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 되면 춥잖아요. 그것이 개개인에게는 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각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관계로 인하여 내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타인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타인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 분석을 해보면 개개인의 심리적인 독립이라는 교육학의 화두는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독립시켜서 너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나치게 너에 의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훼손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개개인의 심리적인 독립을 추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도 그렇다. 죽을 때까지 아마 이 고민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나를 바람직하게 통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성장, 성숙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심리적인 독립이다. 이 마음을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깔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수강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이란 이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이 과목은 강좌는 사실은 기획도 하고요. 진행도 하고요. 진행하고 난 이후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감가를 적용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누군가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교수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목인데 이 과목을 수강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치와 목표, 동기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과제로서도 나가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4 용지 세로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2번을 접으시면 3등분이 돼요. 그래서 이 3등분을 내 이름의 명패처럼 사장님, 회장님 명패처럼 삼각적인 거를 이렇게 세어보면 이렇게 세모로 쓰잖아요. 보여지는 이 면에다가 적으실 거예요. 가운데 크게 내 이름 적고요. 평생교육하면 떠오르는 거를 적어보실 건데 내 이름 밑에 가로 열고 뭐 교육학과 몇 학년 누구 이거 적고 가로 닫고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평생교육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단어를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나는 평생교육하면 나의 꿈, 미래 아니면 뭐 블루오션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건데 평생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필수사항이에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호 속에 만약에 저는 여자잖아요. 저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나서 그 속에 나니까 나, 여수나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그럼 뭐 가족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돼. 지금 현재 나의 가족이죠. 내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도 나의 가족은 있잖아요. 그 가족을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호 속에 뭐 남동생이면 남동생, 여동생이면 여동생, 언니, 오빠, 누나, 뭐 형 다 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본 강좌를 수강하는 동기, 목적이죠. 각자의 목적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각자의 동기들이 좀 디테일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수강생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건 작성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삼각적기 했던 이 완성된 제품, 완성된 삼각전기 자기소개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이게 인정이 됩니다. 출석과 가제물 평가에 그러니까 이 과목을 수강을 했다라는 의미로 가벼운 과제 제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대면이라서 이런 형식들이 필요한 거라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거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신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빈 여백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걸 프린트를 각자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지 하고 이 사람은 이렇지 하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이 과목을 이제 안내하는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자 소개하고요. 이 과목에 대한 강의 세부 계획, 주차별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물론 평가도 마찬가지죠. 평가 방식도. 그리고 이제 학습자 소개, 이건 과제물로 대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떠세요? 비대면 강의이고 저도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중간에 녹화하면서 좀 막 여러 번 사실은 지금 8번째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비대면 강의 3주차 강의 괜찮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시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인데 우리가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수강하는 이 과목이지만 이 과목을 듣는 내내 우리에게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추 한 알이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꺼이 받으시고요. 기꺼이 받으심에 있어서 불편함과 힘듦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섬기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아파하고 흔들리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비대면 강의가 이렇게 좀 다소 어렵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 모두에게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수 없는 그 과정처럼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고요. 혹시 각자의 계절에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성장하고 빨갛게 물들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마쳐도 될까요?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큰 영광이었고요. 3주차 비대면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